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블로그 글쓰기 어떠신가요? 블로그에 들어가서 하얀 백지를 마주할 때 막막하진 않으신가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평소 일기 쓰기를 꾸준히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나만 보는 일기장이 아닌 블로그라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글을 쓴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거든요.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은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인 트와일라잇의 저자인 스테파니 메이어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쓰기는 항상 어려운 일이었으며 특히 처음에는 더 그렇다. 트와일라잇을 쓸 때도 그랬다. 백지를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블로그에는 정답지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글쓰기가 처음이더라도 백지 상태여도 쉽게 쓸 수 있는 블로그 글쓰기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릴게요. 막연한 방법이 아니라 네이버 알고리즘에 맞춰서 여러분 블로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부분, 글을 얼마나 써야 할까요? 사진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 블로그를 잘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을 텐데요. 저는 체험단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체험단은 협찬을 받는 겁니다.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우리가 열심히 키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주는 건데요.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체험단 이야기를 꺼냈냐면 바로 이 체험단 업체를 보면 공통적인 블로그 글쓰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최소 글자 수는 1000에서 1500자 이상, 사진 10장 이상, 동영상 1개 포함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 정도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블로그를 키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블로그를 잘 키우셔서 체험단을 하게 된다면 이 기준에 맞춰 글을 발행하게 되실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네이버에서는 공식적으로 좋은 콘텐츠라는 표현으로 양질의 블로그 포스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너무 짧은 글은 충분한 정보가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버 알고리즘이 판단하기에 좋은 콘텐츠가 아니에요. 또 네이버 블로그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글을 미리 작성을 해두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올리는 것도 블로그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기계가 작성한 글은 스팸 문서로 분류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글을 작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알고리즘이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글 쓰는 시간이 인간이 쓰는 글이 아니라 기계가 쓰는 글로 판단될 여지가 있겠죠? 한두 번 정도로 바로 저품질이 되지는 않겠지만 반복적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저품질 블로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글을 작성을 하는데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더라도 너무 짧은 시간이 걸렸다면 글 발행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C랭크 알고리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이버 자체적인 알고리즘의 이름인데요. 네이버는 바로 이 C랭크 알고리즘으로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여기 C랭크 알고리즘에서 참고하는 데이터 중 블로그의 기본 정보를 보면 블로그 포스팅의 기본 요소로 제목과 본문, 이미지, 링크 등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블로그가 글 기반의 플랫폼이라고는 하지만 이미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포스팅별로 이미지를 몇 개를 사용해야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네이버 체험단 가이드처럼 최소 10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내가 작성할 주제로 검색을 한번 해보고 현재 상위 노출된 포스팅을 참고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글자 수까지는 참고하지 않고 있는데 이미지 개수는 때때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글을 쓸 주제가 논산 딸기 축제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네이버에 논산 딸기 축제를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위에서 블로그 탭에 들어가면 이미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들의 사진 개수를 볼 수가 있어요. 참고해서 비슷한 사진 개수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현재 논산 딸기 축제는 1등이 65개, 2등이 45개, 3등은 27개, 4등이 다시 1등과 비슷한 61개네요. 보시면 이미지 개수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블로그 사진을 몇 개를 올려야 한다는 정답은 따로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일단 최소 10개에서 15개 정도는 올린다고 생각해 주시고 얼마나 올려야 적당할지, 그럴 때는 현재 상위 노출되고 있는 이미 글을 발행한 걸 참고해 보시는 거예요. 또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유사 문서로 분류되는 걸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이버에서는 유사 문서로 분류되면 또 저품질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찍은 사진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정보성 글이다, 그래서 직접 찍은 사진이 없다, 그러실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로 만든 이미지나 무료 이미지를 크롭해서 텍스트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살짝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블로그 글쓰기 꿀팁은 인용구예요. 여기 보시면 블로그 인용구가 있는데 눌러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인용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사용하라고 만들어둔 기능들은 가능하면 작성할 때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해요. 또 포스팅별로 3개에서 5개 정도 적절히 사용해주면 자연스럽게 글 문단을 나누는 효과가 있고 글 구성이 보기에 깔끔해지고 정리되는 느낌이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글 작성할 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바일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PC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블로그 방문자를 확인을 해보시면 PC보다 모바일로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PC로 작성한 글은 모바일에서 읽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여기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할 때부터 화면을 모바일로 맞출 수가 있어요. 모바일, PC, 태블릿 총 3가지 화면으로 블로그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쓰기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쓰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면서 점점 쉬워집니다.
제가 솔직히 블로그계의 어떤 상위 1% 블로그 그런 권위자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투잡이나 엔잡으로 더 꾸준히 블로그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블로그를 하고 싶을 때만 하면서 여유롭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지만 저도 처음에는 블로그 세팅하는 법도 모르고 PC 화면으로 작성하고 모바일에서 한 번 더 수정하고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 알고 나면 너무 쉬워가지고 왜 진작 몰랐을까 싶은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않고 쉽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블로그 꿀팁들, 블로그 글 쓰는 방법, 생각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영상도 한 번씩 봐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